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오늘도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오늘의 코로나 소식은요. 정부에서 이탈리아 교민 570명 귀국을 위해서 전세기 2대를 직접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유럽에 퍼진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중국에서 감염된 확진자보다 유럽 전역에서 이제 걸린 확진자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통계를 제대로 낸 것인지 그것이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럽 내 전파력이 너무나 심각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15강입니다. 같이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오늘 15강에서는 어떤 거를 배울 거냐면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는 앞에 써있듯이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여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문제 상황에서 보통 나오냐면요. 이런 문제가 써있을 때는 확률의 덧셈 정리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파란색으로 써놨죠? A 또는 B일 확률. 요런 때는 이제 덧셈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적어도 하나는 뭐뭐일 확률. 이렇게 나오면 여사건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덧셈 정리랑 여사건은 이제 말로 규정을 지어서 그렇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문제 상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문제를 간단히 써볼 테니까 이 문제를 읽고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두 가지의 문제 상황을 들고 와봤는데요. 일단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각각 한번 보고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Q1 같은 경우는 Q1, Q2라고 이렇게 줄게요. Q1 같은 경우는 끝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국어 또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뭐 또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위에서 말한 확률의 덧셈 정리가 적용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국어 또는 수학이니까 각각을 구해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 국어를 좋아할 확률. 국어를 한 명을 뽑았을 때 국어를 좋아하는 학생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몇 명이에요? 전체가 지금 30명이죠. 30명 중에 국어 좋아하는 학생이 13명이니까 30분의 13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수학을 좋아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한 명을 딱 뽑았을 때 수학을 좋아할 확률은 똑같죠. 뭐 30분의 17명이니까 30분의 1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죠. 30분의 17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렇다면 국어 또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일 확률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나요? 그럼 30분의 13 더하기 30분의 17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30분의 30이니까 1? 이렇게 되나요? 국어 또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그러면은 이게 확률이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확률이 1이라는 거는 100% 다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딱 뽑았을 때 다 그런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자, 밑에다가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좀 보여줄게요. 자, 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국어를 좋아하거나 수학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또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위에서 잘 보니까 고등학생 일단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국어 좋아하는 학생이 13, 수학 좋아하는 학생이 17, 그 다음에 모두 좋아하는 학생이 10명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0명을 먼저 넣어줘야겠죠. 가운데다가 10명을 넣어주면은 국어 좋아하는 학생이 아까 13명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이쪽에 여기에 3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수학 좋아하는 학생은 17이었으니까 이쪽에 7명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전체 지금 몇 명 들어갔어요? 3 더하기 10 더하기 7 하니까 20 들어갔죠?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10명, 방금 선생님이 써준 이 10명은 국어도 안 좋아하고 수학도 안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국어 또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학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얼마다? 얘는 30분의 20의 확률로 국어 또는 수학을 좋아하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계산했던 거랑 얼만큼 차이가 나나 볼까요? 30분의 13이랑 30분의 17을 더한 거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 30분의 그렇죠. 10을 빼주면 딱 맞죠? 20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 가운데 있는 여기예요. 여기. 자, 30분의 13이라는 요 친구는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쪽 국어를 좋아하는 학생인데 요거는 국어만 좋아하는 학생에다가 국어랑 수학을 동시에 좋아하는 여기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30분의 17이라는 요 값은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인데 요거는 수학만 좋아하는 학생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을 동시에 좋아하는 여기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은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이 두 번 더해지기 때문에 한 번 여기서 이렇게 빼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울 확률의 덧셈 정리가 나오는 거예요. 밑에다가 확률의 덧셈 정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어떤 표본 공간이 S라는 데에서 A랑 B라는 이런 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A 또는 B일 확률은 요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A일 확률에다가 B일 확률을 더한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A일 확률. 자, 선생님이 번호를 매겨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A 왼쪽에 있는 요만큼을 1번이라고 하고요. 가운데 있는 여기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이만큼을 3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PA라고 하는 거는 어디랑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PA는 1이랑 2를 더해준 거예요. 그럼 PB는 어때요? PB는 여기 2에다가 3번을 더해준 거죠. 그래서 PB는 2랑 3을 더한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1, 2, 3 하나씩만 하려면 뭐를 한번 빼주면 되겠어요? 그쵸? 2를 한번 빼주면 되겠죠? A 교집합 B. 요 2를 한번 빼줘야 아하, 요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겠구나. 그래서 A 또는 B, A 합집합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 또는 B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고 중간에 겹치는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의 확률도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여사건의 확률은 아까 위에서 선생님이 적어도 하나는 뭐뭐일 확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Q2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남자 5명, 여자 4명으로 구성된 어느 모임에서 대표 3명을 뽑을 때 적어도 한 명의 여자가 뽑힐 확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표 3명을 뽑는데 우리는 남자랑 여자 두 그룹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성비를 보는 건데 성비가 어떻게 될 수가 있나요? 남자가 3명일 수도 있고요. 그쵸? 남자 2명, 여자 1명 또는 남자 1명, 여자 2명, 남자 0명, 여자 3명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적어도 한 명이 여자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명이 여자다. 그러면은 여자가 1명 이상 있다는 얘기죠. 여자가 1명 이상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될까요? 요 경우이거나 요 경우이거나 요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때를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요 4가지 경우 중에서 전체를 딱 셌을 때 요 4개 중에서 뭐만 빼주면 돼요? 그렇죠. 여기 남자 3명만 뽑는 경우 요것만 빼주면은 이 3가지 경우가 나오겠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 여사건의 확률은요. 그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그거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세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총 몇 명 있어요? 남자 5명, 여자 4명이니까
9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죠.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3, 2, 1 위에는 9, 8, 7. 자, 요거 약분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약분해보니까 3, 4 해서 80 몇 가지죠? 84가지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어도 한 명의 여자가 뽑힐 확률을 했으니까 어떤 경우를 세주는 거냐면 여자가 한 명도 안 뽑힐 경우, 요 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가 한 명도 안 뽑힐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남자만 3명 뽑아주면 되죠. 이때는 남자만 3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5명이니까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다. 요거 계산해 볼게요. 3, 2, 1, 5, 4, 3 하니까 약분해서 어떻게 돼요? 1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아까 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여기다가 생각을 해보면 전체가 84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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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다 더해줬을 때 84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방금 우리가 뭐 구했죠? 남자만 3명 뽑을 경우를 구했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요거가 10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요 3가지 여자 1명 또는 2명 또는 3명 뽑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84에서 10 빼주니까 몇 가지예요? 7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의 여자가 뽑힐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률로 계산하면은 84분의 7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는 전체 1에서 84분의 뭐를 빼준 거예요? 위에서 남자만 뽑는 10을 빼준 거죠. 자,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명의 여자가 뽑힐 경우, 요 경우는 전체에서 남자 중에서만 뽑힐 경우를 빼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여사건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에서 A가 아닐 사건을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했죠? A가 아닐 여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2번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알아봤으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된 식으로 한번 보고 또 다른 문제에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천재교육의 교과서를 가지고 정의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10쪽에 있는 정리된 내용을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110쪽에 보면은 네모칸에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면 1번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 A 합집합 P. 요게 의미가 뭐였죠? 얘가 이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PA 뭐예요?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고 거기서 뭐를 빼주면 된다. 빼기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요거를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였죠? 아까 그림에서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었는데요. 그림에서도 다시 한번 보면요. 전체에 대해서 A, B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PA라고 하는 거는 요 왼쪽이잖아요. 그쵸? 요 왼쪽. A는 1번하고 2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PA는 여기서 1하고 2를 나타내는 거고요. PB는 어디예요? PB는 오른쪽에 2하고 3 여기 나타내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PB는 2하고 3이기 때문에 PA 합집합 B는 1, 2, 3 하나씩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 2, 3에서 뭐가 2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가운데 있는 요 2가 2번 들어가 있으니까 요만큼을 한 번 더 빼줘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은 뒤에 뭐가 빠졌어요? 여기까지만 있고 PA 교집합 B가 빠졌죠. 배반 사건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반 사건이면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니까
P, A 교집합 B가 0인 거예요. 배반 사건이면 겹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배반 사건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니까 A, B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지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각자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제 1번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고요. 문제 1번 보고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예제 1번을 통해서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래 풀이가 써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방해하지 않도록 지웠거든요. 잠깐 영상 멈춰놓고 생각해 본 다음에 선생님과 풀이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자,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셨죠? 저는 그러면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문제를 읽어보면요.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대요. 1부터 50까지 이런 상자가 있는데 여기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 뭐 또는 뭐, 그러니까 요거는 각각 구해보고 겹치는 게 있는가 요거를 봐야겠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표본 공간에서 요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4의 배수, 6의 배수 요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은 요렇게 되는 건가. 4의 배수, 6의 배수 50 이하 중에서 4의 배수, 6의 배수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겹치는 게 당연히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떤 경우냐면 뒤에 거 말고 요 앞에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4의 배수, 6의 배수 각각 구해보고 어떤 게 겹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4의 배수가 나올 공이 나올 확률 요거를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50가지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는 얼마일까요? 뭐 몇 개가 있나요? 4, 8, 12 이렇게 쭉쭉쭉 세도 되지만 뭐 총 48까지 있긴 해요. 근데 50을 4로 나누면 몇 개가 되는가? 요거를 생각하면 되죠. 나누면 어떻게 돼요? 4, 1은 4, 4, 2, 8 해서 총 몇 개가 있다? 12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사실 여기서 4는 4 곱하기 1, 8은 4 곱하기 2, 12는 4 곱하기 3, 48은 4 곱하기 12니까 이렇게 세도 12개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4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의 배수가 나올 확률 6의 배수를 이제 A, B라고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것도 6 그냥 바로 요건 나눠줄게요. 50을 6으로 나누면 6, 8에 48 하니까 요거는 몇 가지가 있다? 여기 8이니까 8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의 배수랑 6의 배수랑 동시에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4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6의 배수도 되는 거. 얘는 사실 4와 6의 뭐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주면 되겠죠? 요거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12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12의 배수가 A와 B의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의 배수도 또 몇 개 있는지 50을 12로 나눠보고요. 그러면 몇 개다? 4개가 있다. 그래서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적힌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50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50 중에 12 더하기 8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이 위에서 여기서 생각해보면 편한데요. 4의 배수가 12개, 6의 배수가 8개, 가운데 몇 개였어요? 요게 4개였잖아요. 요게 4개였으면 4의 배수 12개 중에 여기 4가 들어갔으니까 8 쓰면 되고요. 6의 배수는 아까 8개였으니까 여기가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주면은 여기 12에다가 8을 더한 거에서 4를 빼주면은 3개를 더한 값 얼마가 딱 나와요? 8 더하기 4 더하기 4인 16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딱 계산을 해주면 50분의 16이 나온다. 그래서 이 약분해준 값이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25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답은 25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그래서 얘를 굳이 이 식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보자면 덧셈 정리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P, A, 합집합 B.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인 PA 더하기 PB에서 교집합을 빼준 거다. PA가 방금 위에서 써준 50분의 12가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PB는 50분의 8입니다. PA 교집합 B는 50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요거 50분의 12, 50분의 8, 50분의 4 이렇게 꼭 분수로 먼저 안 나타내고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을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던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번은 9 이하의 수 또는 47 이상의 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것도 또는이긴 또는인데 이 두 가지 경우가 겹칠 수 있는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9 이하의 수가 나올 경우랑 47 이상의 수가 나오는 거. 요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9 이하이면서 40 이상이다? 요거는 동시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그 밑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자면 얘가 아니고 얘예요, 얘.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표본 공간을 중심으로 여기 9 이하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47 이상이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또는이지만 각각 구해줘서 더해주면 끝입니다. 자, 그럼 9 이하의 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9 이하는 9개밖에 없으니까 50분의 9겠죠. 그 다음에 47 이상은 47, 48, 49, 50 4개 있으니까 50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빼기 빵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답이 어떻게 된다? 50분의 13이다. 요게 이제 2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가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지죠?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1번 풀고 이제 6건의 확률 문제도 한번 풀어보러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1번도 마찬가지로 잠깐 영상 멈춰두시고 고민을 해보세요. 열심히 고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럼 문제 1번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문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영철이네 반 학생 32명 대성으로 통학할 때 뭐 교통수단 조사했더니 버스를 이용한 학생이 20명, 그 다음에 지하철이 13명,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한 학생이 5명이었다. 이 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이 학생이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통학한 학생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도 아까 위에서 생각했을 때 영철이네 반 학생을 S라고 하면은 A와 B가 있는데 이게 겹치는 게 있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P, A 합집합 B는 일단 A일 확률에다가 B일 확률을 더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주면 된다. 빼기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각각 넣어봅시다. 32분의 버스 이용할 확률 20, 그 다음에 지하철은 32분의 13명,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32분의 5, 요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32분의 이거 계산해주시면 끝입니다. 20 더하기 13 빼기 5. 사실 요거는 뭔가 그런 거죠. 거의 덧셈 뺄셈을 잘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약분해서 답을 구해낼 수 있는가. 이거는 4로 약분하면 빠를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면 답은 얼마다? 8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6건의 확률로 넘어가서 마저 봅시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요. 6건의 확률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사건 A의 6건 A 여집합의 확률은 PA 6건은 1 빼기 PA다. 이거는 발음하기가 더 어렵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요거를 잘 생각을 해주면 이제 표본 집합이 얘가 일어날 확률이 전체가 1이잖아요.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이 뭐 0.2야. 그러면은 더해서 1 되는 게 0.8이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0.2를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6건이 일어날 확률 0.8을 먼저 구해서 1에서 0.8 빼주면 0.2구나. 요런 게 이제 6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적어도 한 명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의 다 6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3번 일단 먼저 읽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고민을 열심히 해보셨죠?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 3번은 딱 보니까 선생님 근데 얘는 여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 적어도라는 말 아무것도 없는데? 네, 이거는 적어도라는 말이 없지만 여사건으로 구하면 더 쉬운 경우예요.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하면 여기 때까지 끊고 전체 경우의 수 구할 수 있죠.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럼 뭐예요? 두 개의 주사이니까 6 곱하기 6 해서 36까지가 일단 전체 경우의 수인데 뭐를 구하는 거냐면 서로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눈이 나온다는 거는 뭐 1,1 이건 아니죠. 같은 눈이니까 1,2 아니면 뭐 3,5 아니면 6,2 6,3 뭐 이렇게 다른 눈이 나오는 확률은 이거를 이제 다 세가지고 36분의 몇 개다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생각을 살짝 뒤집어가지고 서로 같은 눈이 나올 거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개가 훨씬 쉽잖아요. 몇 개예요? 6개밖에 없죠. 1, 1, 2, 2, 3, 3, 4, 4, 5, 5, 6, 6 해가지고 6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눈이 주사위를 딱 던졌을 때 서로 같거나 다른 거 2가지밖에 없는데 서로 같은 게 6가지야. 그럼 서로 다른 눈이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0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적어도라는 말이 없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훨씬 더 빨리 셀 수 있는 거는 여사건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사건을 굳이 써주자면 1 빼기 반대 서로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이 36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36분의 30 이렇게 해서 6분의 5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꼭 요 식을 1에서 여사건을 빼준다 요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경우의 수를 세주고 요거 세준 거에서 얘를 빼주면 30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36분의 30 해서 약분해서 써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쪽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사건을 확률을 이용하는 것의 핵심은 그 반대 경우를 생각했을 때 경우의 수가 더 작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전체 경우에서 빼준다.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겨서 마지막 한 문제 보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지을게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자, 바로 다음 쪽으로 넘어와서 교과서로는 56쪽에 있는 예제 2번 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여러분 문제 읽어보셔야겠죠? 문제 읽어보고 간단히 생각해본 다음에 풀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잠깐 영상 멈춰놓고 생각해보셨죠? 그러면 같이 한번 봅시다. 남학생 12명, 여학생 13명으로 구성된 어느 학교 연극 동아리에서 임의로 2명의 학생을 뽑아서 설문조사를 한대요. 근데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요거는 여사건이구나. 그러면 여사건이니까 뭐를 생각하면 돼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의 반대의 경우는 뭘까요? 이 친구의 반대의 경우 적어도 한 명이 남학생이다. 그러면은 모두 여학생이 뽑힐 확률. 요게 이제 여사건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전체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명에서? 2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죠? 이게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뽑는 거예요. 조합이에요. 전체 경우의 수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약분해서 어떻게 된다? 짝짝짝 이렇게 지워주면은 귀찮지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25 곱하기 12 그러면은 50, 25, 300이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300이에요. 2명을 일단 뽑는 경우의 수는 300인데 여기서 뭐를 우리는 생각해 줄 거다? 모두 여학생이 뽑힐 확률을 생각해서 빼줄 거예요. 자, 그러면 모두 여학생이 뽑히는 여사건 A 여사건이니까 원래 사건에 C를 붙인 거를 생각을 할게요. 원래 사건을 A라고 하고 그러면 여학생 중에서만 2명 뽑는 거니까 13C2죠? 자, 이것도 일단 계산을 해줄게요. 그러면 약분해서 78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모두 여학생을 뽑힐 확률이
뽑히는 경우의 수가 일단 78이에요. 뽑힐 확률은 그러면은 300분의 78이겠죠? 그러면은 남학생이 뽑힐 확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어떻게 된다? 1에서 여사건 300분의 78을 뺀 거,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게 요거예요. PA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에서 PA의 여집합을 빼주고 있다.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빼서 약분을 해도 되고 빼기 전에 약분을 해도 되는데요. 일단은 그냥 저는 약분 안 한 채로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300분의 얼마죠? 220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약분을 해줄게요.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111, 150. 이거 약분 될까요? 이거는 선생님이 다른 영상에서 사실 설명한 적이 있는데 111 각 자릿수 합 얼마예요? 3이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3이니까 얘는 3의 배수입니다. 3으로 약분해 줄게요. 3, 3은 9, 3, 7에 21, 50. 요거는 37이 소수니까 약분이 더 이상 안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0분의 37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사건도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확률의 덧셈 정리와 여사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첫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는 선생님이 서두에도 얘기를 했듯이 어떤 거다? A 또는 B일 확률 요거를 구하는 거였고요. 이게 겹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A일 확률, B일 확률을 각각 더해주기만 할 거냐 아니면 겹치는 부분을 뺄 것이냐, 그게 큰 핵심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은 뭐였어요? 적어도 하나님 뭐뭐일 확률 요렇게 나오는 게 있었고요. 이게 꼭 아니더라도 그 반대 경우를 생각했을 때 더 세기 쉬운 거는 여사건의 확률로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는 말이 붙었다 뿐이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요거는 요렇게 접근해야겠구나 요런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자, 그때까지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고 복습해 봐야겠죠? 저는 이번 주 강의를 끝으로 이제 또 다음 주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집에서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쉬었다가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또 새로운 강의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